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지속되는 미 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재를 기회인가 우려할 때인가 라고 붙여봤습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9월에 소매 판매가 예상치는 0.3%였는데 전월 대비 0.7%로 놀랄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5.5%나 되는 높은 수준,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금 역대 최대입니다. 이에 비해 저축률은 굉장히 낮죠. 이러한 면들을 살펴볼 때 앞으로 경제는 둔화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둔화되면 채권 금리 상승은 결국 멈출 것이고, 그래서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금리 하락 시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장기채를 지금 사기 좋은 때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위험 수익률 미국 국채 5%를 돌파했고, 그래서 이제 장기채 살 때가 됐다는 기사이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007년 7월 이후로 16년 만에 19일 장중에 5%를 잠깐 넘은 상태입니다. 19일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파월이 국채 금리 급등세 원인은 기간 프리미엄 상승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만기가 긴 채권인 경우에 금리나 물가 변동 등 불확실성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죠. 이런 추가 보상을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파월은 국채 금리가 급등한 이유가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나 단기적인 통화 정책 조치 때문이 아니라 장기 채권 보유에 대한 보상인 기간 프리미엄 상승에 주로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장기 국채에 기간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입니다. 현재 국내 총 생산의 6%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미국 재정 적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히 장기채 발행을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더 높게 얹어야겠죠. 파월은 또한 9월 소매 판매 지표 등 경제 여건이 매우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장기물에 대한 선호를 하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물에 대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이러한 급등세에 대해서 그대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둬야 할 것이라고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파월의 이러한 발언은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간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미국 국채의 상승이 단순히 기간 프리미엄 때문일까요? 또한 경기가 좋기 때문에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이 당장 만기가 긴 장기물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물 금리가 높이 올라간다고, 금리가 높아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기가 좋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올라간다는 논리가 과연 맞는지 여러모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국채금리 상승은 경제 여건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로 인한 국채 발행 액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판매 유인책으로 금리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전쟁 발발 위험 증가로 인해서 금과 유가가 최근에 급등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미래의 불안에 프라이싱을 해서 특별히 장기물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기물 금리를 그대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둬야 할 것이라고 용인하는 그러한 발언은 어느 정도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그 덕분에 최근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죠. 채권금리가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비트코인도 덩달아 안전자산 취급을 받으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승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유력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뒷받침해서 비트코인이 오르는 까닭도 있습니다. 금 선물 차트인데요. 연초 대비로 현재 거의 8%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2주 남짓한 기간에 8.81%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 연초 대비로 거의 80%나 올랐는데요. 최근 7일 동안 11% 올랐습니다. 전쟁 발발 위험에 금처럼 비트코인도 안전자산 취급을 받은 탓이죠. 전쟁의 위험 때문인지 최근 기름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 금리가 거의 5%까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했죠. 여기 미국채 20년물 이상에 투자하는 ETF 가격 등락을 그린 그래프입니다. 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약 46.5% 하락했습니다. 이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의 손실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이 시중은행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의 현재 채권 투자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스티브 행키 교수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지금 국채 가격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고 또 금리 상승으로 저축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예금을 빼서 MMF 등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중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미국 4대 은행에서만 빠져나간 예금이 2,600억 달러에 달하고요. 중소은행에서는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채 투자의 가장 큰 손인 은행들이 채권 투자에 손해를 많이 입음으로써 국채 수요가 감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를 더 높이 쳐줘야 되죠. 금리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긴축이나 경기 냉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국채 가격이 저렴해지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죠. 그래서 새로운 투자가들이 국채 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고 올해 내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면 국채 금리도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가격 급락과 수요 부족 현상이 한 번 더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은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 금리 상승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채권 투자에 좋은 시기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조심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안전자산으로 도피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전쟁 발발 긴장감 고조로 유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세를 펼 때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야 될 때인지는 누구도 모르죠. 결국은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비교해 드릴 텐데요. 우리 한국의 코스피 차트는 미국의 S&P 500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좋아 보입니다. 지난 6개월간 코스피 차트인데요. 거의 6%가량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S&P 500 차트는요. 6개월 동안 2% 상승한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가 제안한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하기를 여러분께 권합니다. 즉 S&P 500 45%, 미국 고배당주 45%, 금 5%, 비트코인 5% 비중이죠. 하지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자 하는 피하고자 하는 심리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고 하는 예상 등을 고려할 때 여기 있죠.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앞으로 수개월 내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승인이 임박했다고 연말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S&P 500이 45%가 아니라 40%, 미국 고배당주 45%가 아니라 40%, 금 5%가 아니라 10%, 비트코인 5%가 아니라 10% 정도 비율로 투자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변화무쌍한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경우에 두런두런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은 계속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트폴리오 비율에서 보듯이 S&P 500 45%, 고배당주 45%, 금 5%, 비트코인 5%가 기본 비율이죠. 하지만 최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임박이라고 하는 호재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금과 비트코인을 5%에서 각각 10%로 늘리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40, 40, 10, 10의 배분도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의 통로입니다. 여기서 전제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빛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 것은 제2의 창조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은 복음이고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배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있죠.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심히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백병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히 큰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